그 싸구려 종이를 산 것 때문에 난 편지를 못 쓰겠다 라고 느끼는 그런 소심함인 거야. 그리고 쿨하게 쓸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걸 못하는 자기가 너무 소심하고 찌질하다. 그러더니 그거 잘못 싸웠다고, 사실 뭐 식모가 잘못 싸운 것도 아니고 동네 안 파니까 못 싸운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식모한테 미안할 정도로 단호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가 너무 쪼잔한 놈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김수영의 어떤 색깔이 이 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고공에서에서도 우리의 찌질 씨의 모습, 자신을 찌질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자, 시를 한번 보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 소설 몇 페이지지? 200 여기다. 오, 흔들렸다. 오, 괜찮아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페이지가 228쪽? 228쪽부터 229쪽까지 8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얘도 뭐 부끄럽고 자기가 참 그렇다, 뭐 이런 참 그렇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이 시는 좀 대립적인 관계가 나오죠. 대비적인 게 뭐하고 뭐가 대비돼? 본질적인 거, 이제 뭔가 본질적이고 다시 말하면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와 같이 뭐 비본질 또는 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싸우고 있어. 여기와 싸워야 되거든. 이게 싸워야 할 대상이야. 근데 얘하고 못 싸우고 여기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치? 얘랑 싸우는 게 어디서 있는 거야? 절정에 서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어디 서 있어? 비켜서 있어. 그래서 이런 자기를 시에서 뭐라고 그러니? 비겁하다. 나는 좀 비겁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이런 비겁하고 이런 소심한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스스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예요.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다 끝났어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양한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비 오는 날 가리봉동 얘기하면서 소시민적인 삶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소시민이 경제적으로 볼 때 중산층이 못 되는 사람들을 소시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소시민이 뭐냐면 대시민이 못 되는 게 소시민일 거 아니야. 뭐가 대시민이야? 이런 본질적인 걸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시민인 거야. 인류의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 대시민이야. 근데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사소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시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리봉동에 나오는 그분들이 다 이게 우리 그나 그의 아내나 전부 다 이게 막 돈 막 이런 거에 막 연연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래서 속물적이고 소시민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그래서 너는 싸워야 할 대상은 여기 있는데 이것도 안 하고 괜히 이거 갖고 성질 내고 짜증 부리고 뭐 이러면 너는 참 소시민적이다, 속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자신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거지. 자조적이고. 이런 시를 쓰는 이유는 자기를 비웃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또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의도도 있고, 그런 시예요. 자, 일단 227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해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는 1960년대 부정한 권력의 횡포. 이때가 언제길래 부정한 권력의 횡포일까요? 이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제발 전두환이 안 나오길 바래. 누구일까요? 부정한 권력의 횡포. 니들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러지 마. 알면서 지금 그러는 거지. 그래, 박정희. 이승만은 그 전에. 그랬다 이제 4.19 이제 4.19 오늘 말이 콧나온다. 4.19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무려 18년 동안 우리나라의 장기 집권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5.18 광주항쟁과 더불어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봄이 오는 줄 알았으나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서 1980년대가 또 태어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60년대 그때 그걸 말하는 거야. 부정한 권력. 근데 그 권력이 횡포를 부리고 있어. 이거는 정말 부조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부조리잖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회였던 거야. 근데 그 사회에서 뭐 한 거야? 지식인이라면 그 본질에 대해서 부정한 권력이야, 물러가라 이러고 대응을 하던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 분노를 딴 데다 쏟고 있는 거지. 딴 데다 화내고. 근데 니네 그럴 데 없어 솔직히?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오늘. 괜히 힘없는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고 뭐 그럴 데 없어? 본질적인 것과 싸우지 않고 비본질적인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엄마로서 내가 진짜 엄마는 이해돼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엄마한테 짜증 딱 내고 들어왔어. 책상에 와서 앉아서 딱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짜증낼 일은 아니야. 막 이게 좀 약간 또 반성을 우리가 하잖아. 이런 나 왜 난 자꾸 이럴까? 막 이러는데 그것도 엄마한테 가서 엄마 미안해 이것도 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있는 자기의 모습이야. 그 얘기를 이 시는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부정한 권력의 횡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고뇌하는 걸 그렸다. 자, 일상의 삶과 경험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뭐 이제 뭐 설렁탕집 얘기도 나오고 야경꾼 얘기도 나오고 내가 뭐 옹졸한 게 하루 이틀인 줄 알아. 나의 유구한 역사가 있어.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 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옹졸한 인생을 쭉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권력의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소신이. 자,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자, 화자는 스스로의 욕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기 위해서 막 비속어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막 모래하고 먼지한테 괜히 말 시키면서 난 얼마나 작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러는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이 아름다운 언어보다는 어떠냐면 밑줄 쳐주세요. 일상어, 일상적인 언어, 그다음 비속어, 놀랍잖아요. 설렁탕집 주인년 이런 거잖아. 주인년, 피도 안 마른 애, 뭐 이런 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비속어의 표현을 통해서 또는 구체적 일화를 제시해서 어떤 작가의 비판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주제의식은 아까 읽은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앞부분만 읽어보시면 이 작품의 화자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때 왜 해피면 고궁이냐. 궁궐이잖아요. 궁궐에는 원래 왕들이 살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권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겠지. 근데 나는 왜 그거와 싸우지 못하나. 그래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힘 없는 대상에게만 분개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비겁하다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핵심 정리로 갖고 오시면 그래서 여기 참여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참여시라는 건 당시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시를 참여시라고 하는 거지. 자, 성격은 자조적, 자기 스스로를 비웃고요, 반성하고요, 당시의 시대상 이런 본질적으로 저항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 시대에 현실 비판적이고. 자, 이제 특징으로 내려가 보시면 대비되는 시어가 있어요. 본질에 해당하는 시어, 그 다음에 비본질의 시어. 중요한 거, 사소한 거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어들이 대비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상어 비속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반복도 되고 말줄임표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어. 말줄임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나의 이런 삶은 지속될 것만 같은. 오늘로 이 시를 끝으로 우리는 화해하잖아. 우리 윤동주는 최후의 나를 발견하고 최초의 악수 이러고 끝났는데 이런 거 아니야. 난 점점점 왠지 계속 이러고 살 것 같아. 이런 걸 보는 지속성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 자, 그럼 시로 갑시다. 자, 이것만 알면 돼요. 내용은 본질과 비본질. 그래서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나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조그만 거에만 화를 내죠? 자, 이걸 쓰는 것만도 대단하죠. 내가 조그만 일에만 분개한다는 걸 인정하고 시를 쓰는 것도 사실 대단해요. 우리 막 빡빡 우기잖아. 중요하다고. 막 그러지 않아? 엄마가 그게 결정적으로 엄마 책임이라고 막 빡빡 우기면서 사실 엄마의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저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걸 감추고 우린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김수영은 인정하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이때 왕궁이라든가 이게 권력 부정한 권력이지. 왕궁의 음탕함 그게 부정한 권력이라는 거야. 저 죄악된 권력 앞에 그런 것들 대신에
그러니까 왕궁이나 왕궁의 음탕 같은 진정한 본질적으로 정말 꼭 싸워야 할 대상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거기에 붕괴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50원짜리에 기름덩어리만 나오면 안 되지. 그러나 그냥 화낼 일은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야. 네가 그렇게 막 성질 내면서 막 그럴 것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난 거기는 붕괴를 해. 그러면서 부정한 권력이나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근데 이때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이런 비속어를 쓰면 자 누구가 비속해 보여?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비속하잖아.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핸드폰을 하면서 막 욕을 열락하고 지나가는 거야. 여자애가 생긴 건 예쁘게 생겨가지고. 자 그럼 내가 저 전화통 저 전파 끝에 있는 저 전화를 듣고 있는 저 아이가 욕을 먹을 짓을 했나 보다. 애가 얼마나 못됐으면 제가 저렇게 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니? 아니면 저 욕을 하고 있는 여자 쟤 무슨 말이지? 얘가 왜 저렇게 욕을 저렇게 하냐? 뭐 이러겠냐? 후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나는 이런 말이나 하는 그런 비속한 인간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시인의 의도는 돼지 같은 년이 진짜 나쁜 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화자 자신의 속물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화자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 그래서 길에서 절대 욕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속되게 보일 뿐이야. 우아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옹졸하게 붕괴하고 이렇습니다. 반복은 뭐 얻어진 효과는 똑같고요. 자, 그럼 한 번 정정당당하게 넌 단 한 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가는 소설가,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 이런 게 다 여기 본질적인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이행하지는 어때? 못하고. 넌 그런 거 못하고. 맨날 20원 받으러 3번씩 4번씩 이 사람들이 이러고 오고 싶었겠어? 근데 그거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그 증오를 뿜는 거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람한테는 저항하지 못하고 너는 왜 돈 받으러 오냐고 야경꾼들한테만 짜증 부리고 막 증오하고 내 뜸 돈도 안 주면서 이러고 있는 자기. 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옹졸함은 유구하대. 유구하다는 건 뭐야? 오래됐대.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게 뭐야? 나의 옹졸함은 정서가 되었대. 얼마 이제 몸에 뱄다. 나는 옹졸이 내 컨셉이야. 이렇게 됐다고 표현하는 거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서 나는 이제 옹졸함이 익숙해. 몸에 배었어. 자 이를테면 이런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내가 예전에 부산 포로수용소에 있었을 때 그때 정보원들이 내가 정보원이 아니야. 정보원들이 나를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너스들 옛날에는 이렇게 영어를 그냥 써. 예전에 그 우리 누구지 이상의 날개도 보면 날개라는 소설 그 마지막 부분에 딕셔너리가 이러면 딕셔너리 이러고 나오니까 애들이 있다. 이게 딕셔너리가 우리가 하는 그 딕셔너리예요. 이러면서 이 너스가 그 너스예요. 그래서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그 거즈 재고 거즈 개고 스펀지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런 나를 보면서 정보원들이 아니 무슨 남자가 말이야 포로경찰은 되지 않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놀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만 살았다. 사소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래됐다. 내가 이렇게 사소하게 산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 자,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죠. 난 과거부터 쭉 좀 애가 쪼잔하고 사소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자, 그 다음 연이에요. 난 사연이 그렇게 슬퍼.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건 지금도예요. 나는 이제 유구했는데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그때 과거에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역시 사소한 것들에만 나는 이렇게 반항하고 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 난 지금 어떠냐면요. 개 울음소리에도 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도 치고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결국 어떤 거냐면 별거 아닌 것들에도 나는 무너지는 거야. 왜 내가 너무 약하고 지금 이게 너무 힘들 때는 누가 옆에서 조그만 말만 해도 그 말 때문에 내 감정이 확 무너질 때가 있다. 아직은 너희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면 내가 막 유리 같아. 지금 아주 얇은 유리. 강화 유리 말고 그냥 얇은 유리야. 근데 거기서 누가 걔만 왈 하고 짖으면 바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런 나의 상황이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지. 지금 우리 이제 시적화자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 그래서 아주 키 크고 등치 세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근육질인 남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도 안 마린 어린애가 뭐라고 조금 투정만 해도 와르르 하고 깨지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연약하다. 지금 요 행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만큼 연약하다. 그래서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이 가시야? 은행나무 잎 밟으면 막 따끔따끔 이러냐? 안 그러거든. 근데 얘는 은행나무 잎도 가시밭길인 거야. 왜? 내가 너무 나약하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나는 이렇게 나약하다. 이 세 줄이 보여주는 건 나의 나약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개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나는 지고 무너져 내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뭐라고 투정만 부려도 나는 거기에 지고 그래서 나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길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별거 아닌데 남들이 보기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이럴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야. 나한테.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내리죠. 나는 아무리 생겨봐도 나는 어디서 있다? 비켜서 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어디에 있지 않고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자 여기 한번 밑줄 칠게. 절정 위에는 서 있지 다음에 않고를 그 옆에다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니까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가 흐름상 맞잖아. 근데 이제 시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않고를 어디로 당긴 거야? 맨 앞으로 옮겨왔어요. 왜? 강조하는 부정적인 시어잖아. 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끌어온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도적 행간이라고 해요. 서 있지 않고 이래 보면 않고가 잘 안 보일까봐 나는 그렇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않고를 맨 앞으로 끌어온 거야.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 서 있다. 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또 어때요? 비겁하다를 맨 앞으로 당겼죠. 비겁하다 강조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비겁하다. 행가리를 통해서 본인의 비겁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나는 그렇게 비켜서 있고 비겁하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을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반항을 해요? 이발장이에게 반항해요. 얘가 약한 애지 이발장이. 땅 좀 있는 분 세요. 땅 주인에겐 못해요. 땅 주인에게 못해요. 자 누구한테도 못해요. 구청 직원한테도 못하고요. 동해 직원한테도 못해요. 그리고 연락 제일 힘없는 야경꾼한테만 화내요. 자 그래서 이발쟁이 야경꾼 이런 정말 약한 사람들한테만 짜증을 부리지. 게다가 뭐 때문에 20원 때문에 화를 내더니 그 다음에 10원 때문에 화를 내고 심지어 1원 때문에 화를 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20원, 10원, 1원 점점 줄였지.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점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강조하는 거야. 점점 작게 표현해서 강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옹졸하냐면 20원 때문에 화냈잖아. 아니 사실은 10원 때문이었어. 아니 1원 때문에 화를 내고. 나 이렇게 옹졸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모래야. 갑자기 모래한테 말 시킵니다. 모래야. 난 도대체 얼마나 작은 인간이냐? 그들이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도대체 얼만큼 작으냐? 그 점점점. 요거죠. 요 점점점. 요거는 이제 자신의 뭐 어떤 자조의식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조의식의 지속성.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점점점으로 끝냈어요. 지속성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무생물들한테 물어봐요. 난 얼마나 작으냐?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또 비겁하고 절정에 서 있지 못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다라는 거죠. 시가 마음이 짠하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그래 그지?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자 그럼 1번부터 답만 불러볼게요. 1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그죠? 비속어를 사용해 부당한 권력 집단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속어를 사용해서 뭐를 한 거야? 화자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가 중요하죠.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절정과 비켜서 있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옹졸한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2번은 견문 발검이어서 이렇게 오버할 일은 아니잖아.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자, 그 다음 3번도 중요한 선지입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화자 자신의 속되고 비겁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뭐 4번 거의 다 맞추셨죠? B, E, F.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의 답은 2번. 비겁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그 다음 6번도 잘 찾아내셨어요. 4번이 답이고요. 7번의 답도 당연히 4번. 의지 없어. 지속성이라니까. 자조의식의 지속성. 그러면 뭐 의지, 자조의 태도를 대한 화종에 무슨 의지 이런 거 없어. 의지는 어떤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려고 그래야 의지지. 근데 얘는 계속 자조로 지속이니까 의지라고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8번은 모래, 바람, 먼지, 풀과 같은 시어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볼까? 나는 이만큼 보잘것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학습 활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해볼 게 하나 있어. 내가 이걸 끄고